근데 이제 우리가 식인이라 그러면 제일 유명한 문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 사람들의 옷이 인간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하! 미쳤네.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 끌고 와서 사지를 먹고 죽여서 심장을 꺼내고 바치고.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오금이 지렸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 역사. 오늘 또 어떤 메시지요? 요거는 저희랑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요? 키랑 달라요. 식인.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죠. 네. 사람을 먹는다는 거죠. 한니발. 양들의 침묵. 그쵸. 이게 금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묘사된 문학 작품은 되게 많습니다. 아까 양들의 침묵 영상화된 작품도 있어요. 우리는 뭐 악마를 보았다. 보면 이게 맞나? 싶을 수가 있는데 뒤져보잖아요, 자료를. 생각보다 많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북미, 태평양 섬,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꽤 많고 우리나라에도 꽤 있어요,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경신대기근,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식인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나라랑 다릅니다. 특이한 식인이 있어요. 옛날에 맹꽁이 서당이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조선시대. 많아? 많아. 그거 보면은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관찰이 되는데 엄마가 아프면 효자가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서 우려서 먹였다. 이런 엄마가? 기록이 많아요, 맞아, 우리나라는. 맞아. 그럼 한 번씩 있었어. 그거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랑. 우리는 그게 심심치 않게 나오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포상을 받은 경우도 있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맹꽁이 서당이나 이런 데서 봤으니까 되게 익숙하잖아, 그 개념이. 근데 이게 없습니다, 다른 데는. 되게 약간 이상한 거긴 하죠, 사실 그게. 내 몸을 바쳐서 이제 부모를 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축약된 인신공양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로 소중한 걸 바쳤으니까 이 사람을 고쳐줘 라고 하는 그런 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거라고 인식이 되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한센병, 우리가 이제 불치병이라고 하고 옛날에 이제 약간 천형으로 여겨졌던 병들,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산 사람의 간을 먹거나 하면 살 수 있다. 맞아.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살해가 일어나고 문제가 되고 그랬던 것들이 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식인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진 않았지. 어찌됐건 이런 식인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식인종? 식인종. 이 단어에 유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 막. 아프리카 생각하죠. 이게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연 콜럼버스 1492년 11월에 지금의 쿠바의 북서쪽 해안에 있는 곳에 이제 배를 대요. 접안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원주민들한테 뭐 필요한 물품도 이렇게 받고 뭐 선물도 주고 막 그래.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아라와크족이나 타이노족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둘이 카리브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카리브족들이 사람을 먹었대. 근데 이 카리브를 에스파냐어로 하면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카니발리즘. 식인을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넘어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식인 풍습이야 당연히 뭐 15세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훨씬 옛날 석기 시대에도 관찰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뼈를 발굴했는데 거기에 이제 인간의 치아 흔적이 발견되는 식으로.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할 때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인류학 박사 논문을 토대로 한 거거든요. 보면은 4가지로 구분한대요, 먹었던 이유가. 첫 번째,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진짜 없어. 대기근이어가지고. 대기근이야. 영양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인류 보편적인 이유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사실. 근데 두 번째, 의례적인 거. 너무나 힘들게 죽였어, 이 적을. 그러면 축하하기 위해서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도 약간 그런 게 있었다. 네, 그런 이겼으니까. 네. 혹은 같은 부족의 시신을 먹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의 장점 또는 힘이 나한테 올 거다, 이런 바람이 있고, 혹은 치료, 먹으면 나을 거다. 이거는 선선시대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유행했던 게 유럽이에요. 르네상스 시절 유럽. 뭐 어떻게? 이 양반들이 이집트 미라를 에? 치료제로 생각해가지고 미쳤네? 미라를 엄청 먹었대. 와 진짜? 심지어 이 당시 화가들이 갈색할 때 머미를 갈아가지고 그걸로 갈색을 했대. 이집트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하여튼 좀 크리피하잖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짓을 했었고, 크리피하네. 또 하나는 여기 정신건강의학과의 질환, 정신질환으로도 이식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식인을 한 경우도 있다. 근데 이건 뭐 사실 잘 없죠. 근데 이제 범죄자들 중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지존파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런 사례도 있어요. 권력이나 억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삼국지 보면 동탁이 자기한테 반대했던 신하를 요리해가지고 맞아. 나머지한테 먹이잖아. 맞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강하다. 니네 이거 거부할 수 없지? 너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용도도 있고,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은 악양이라는 명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산국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산국에 내 아들이 있었던 거야. 이 중산국 사람들이 이거 너네 쳐들어오면 내 아들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항복할 테니까 뭐 아들 뭐 이렇게 해서 좀 봐줘.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 근데 악양이 군대를 안 물러. 계속 포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산국이 아들을 죽인 다음에 그걸 삶아가지고 국으로 만들어서 악양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 악양이 그 국을 받고 태연하게 다 먹고 식사 대접은 잘 받았다. 곧 너네 군주도 끓여 먹겠다. 그리고 중산국을 멸망시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죠.
저는 이제 중국에 고사만 했지만 전 펠로폰네소스, 세계적으로. 뭐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그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그리스 역사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뭐 신화에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가 되게 대표적이에요. 우리 옛날에 의사의 눈으로 본 예술가 할 때 고야 한 적 있죠. 그게 이제 신들의 아버지 크로노스 자식들의 한 명한테 테일을 당할 거다라는 신탁을 받자마자 자식들을 이제 그렇지. 집어삼키죠. 그러다가 제우스한테 테일을 당하죠. 맞아. 근데 그 제우스도 자신의 아내인 메티스를 죽이고 먹어서 지혜를 획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식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네. 그리고 성경에도 사실 나와요. 성찬식. 이것은 내 피와 살이다. 아. 라고 하면서 그런 걸 하잖아요. 이건 이제 의미가 다르지. 이제 신이 그만큼 백성을 사랑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거지만 어찌됐건 식인이라는 행위는 분명히 역사 항상 존재했고 금기시되긴 하지만 어디선가는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거고 되게 오래된 고대사니까 이제 최근으로 넘어오면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 영국이 인도 놈들 이거 식인 풍습 있으니까 이 미개한 놈 우리가 계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삼았다는 기록이 있대요. 근데 이게 보면 되게 억울한 게 실제로 힌두교의 종파 중에 하나가 식인을 하긴 해. 근데 정말 마이너한 종파고 지금 현재 인도 내에서는 금지된 종파입니다. 근데 이거 검색하면은 지금도 있거든요. CNN 기자가 종파 따라가서 이제 뇌를 먹은 것이 논란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고 CNN 사이트에 영상이 있어요. 또 아프리카 풍습에도 있어요. 뭐 선교사가 갔다가 잡혀 먹었다. 뭐 현지인의 직원도 있고 식인 풍습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날조다, 진짜다, 뭐 감론을박이 있지만 사실 명백하게 뭐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쿠르병 들어보셨나요? 쿠르병은 이제 오세아니아의 뉴기니 지역에서 발병한 병인데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족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걸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성과 아이들한테 뇌를 먹이고 살덩이를 남자가 먹는데 이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은 뇌에 있는 그쵸. 프리온이 문제가 되니까 주로 이제 여성이나 아이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에 비해서 8배나 많이 죽었는데 처음에는 호주 당국자들이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코병의 증상이 이상하잖아. 막 경련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발병한 어떤 정신질환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부족 사람들은 이제 주술이나 마법에 의한 저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식인이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에 이제 호주 정부가 그 전까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식인을 법적으로 금지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 왜냐면 이건 안 하는 거였으니까. 어차피 근데 안 이제 하니까. 너 하늘 날지 마. 약간 그런 법 같이 생각을 했어요. 호주 사람 먹지 당국자들이. 마.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법적으로 금지랍니다. 근데 이게 잠복기가 길어가지고 그치, 그 후로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피해자가 수천에 달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죽은 사람을 먹는 게 문화였던. 문화였던 문화였죠.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식인이라 그러면 제일 유명한 문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프리카 이쪽 아니야? 아즈텍. 고대 아즈텍. 아즈텍이죠. 아즈텍이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가 이제 멕시코가 있는 지역이죠. 지금 인신공양을 할- 인신공양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맞아요. 했죠. 거기에 이제 악명 높은 코르테스 이 사람이 이제 콩키스타도르죠. 정말 사람 죽이는 백정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직업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정말 숙련된 전사고 약탈자고 해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아요. 엄청 잔인하게 죽여. 그래서 지금이야 훈련받은 군인들이 있고 직업 군인이 있지만 사실 근대 이전까지 군대는 전날까지 농사 짓던 사람들. 그렇지. 갑자기 높은 사람이 싸워라 그래서 총칼 들고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 코르테즈랑 부하들이 사람들 막 사지 잘라가지고 여기다 쌓아놨어. 그러면 솔직히 싸우기 싫지.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걸 노리고 이런 걸 하는 그런 약간 인간 백정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이제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즈텍은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일단 갔더니 아즈텍 사람들이 이제 맞아주잖아요. 처음부터 싸우지는 않을 테니까. 코르테즈 왔어. 뭐 이쪽으로 와. 하는데 그 성직자가 이제 높은 사람이잖아. 성직자의 의무가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과 피를 꺼내다가 신한테 바치는 일이고 이 사람들의 옷이 인간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미쳤네. 이게 심지어 이게 공식적인 기록에 이웃나라 공주를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그거를 옷을 입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너 우리 수도로 한번 와. 그래서 가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아즈텍의 왕 모크테수마의 초청을 받아서 수도에 신전에 가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뭐 태양과 전쟁의 신, 비의 신 뭐 이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거기 딱 가면은 촌판틀리라고 해골의 벽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해골의 수가 이제 13만 6천 개가 있었다. 초기 보고는 되는데 뭐 나중에는 6만 개 정도다. 그건 좀 과장된 거다라고 6만 하죠. 개도 6만 개나 그래도 13만 개나 엄청나죠. 그래서 그 벽을 보면서 계단을 따라 올라갔어. 근데 신전 위에가 있죠. 꼭대기에는 이미 3개의 심장이 놓여 있고 그리고 사방에만 엉겨붙은 피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의식이 끝이 안 났어. 너네 왔으니까 신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사람 끌고 와서 사지를 묶고 죽여서 심장을 꺼내고 바치고. 코르테즈가 사실상 거의 인류 최악의 범죄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오금이 지렸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이런 거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희생된 사람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대를 보면은 일단 아즈텍의 시기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공포를 주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손님이야. 내가 굳이 이렇게 막 해골로 된 벽 보여주면서 인간 가죽 입고 사람 죽이고 막 이러면 이게 조폭들이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잘못하면 또 이렇게 그렇게 안 하지. 조폭도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지. 어쨌든 뭐 위세를 좀 이렇게 가시하는 한다 거지, 이런 사실.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런 정도로는 6만 구 내지는 13만 구 정도 되는 사람을 죽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일상 안에 대단히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식인을 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본 그 논문을 보면은 다른 문화권하고는 너무 달라. 너무 이상하게 사람을 많이 죽이네. 근데 인신공양이 다른 문화권에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심청을 맞네. 인신공양한 거잖아요. 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식인이 인구 집단한테 유리하지가 않아. 그치. 인수공통감염병 이거는 가축이 나한테 옮기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먹어. 내가 우창을 먹었어요. 우창현이 가지고 있는 병이 다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인육 먹으면 저주 걸린다, 병에 걸린다 이런 설화가 있는데 이게 다 그런 이유겠죠? 영양학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50kg짜리 사람을 죽이면 한 30kg 정도 고기가 나온대. 이게 18,000칼로리 정도 된대요. 근데 성인 남자 하나가 권장 칼로리가 한 2,400칼로리 정도 되잖아? 그럼 6, 7명의 사람이 하나 잡으면 하루 먹고 끝이야. 그럼 매일 잡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에서 혼자 안 다니잖아. 우리 6, 7명인데 저기 3, 4명이야. 그러면 싸웠을 때 우리도 몇 명 죽을 텐데 이게 가성비가 안 맞잖아요. 이걸로 돼지나 소 아니면 뭐 다른 그러니까. 대형동물 하다못해 뭐 코끼리라도 잡으면 노치를 먹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불리합니다. 근데 왜 아즈텍이나 일부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식인이 보편화됐을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즈텍 사람들은 악마니까 그래. 이거는 중세적인 마인드죠. 코르테즈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었고 그래서 천연두 걸린 거 막 던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거기서 거기야. 그럼 얘네 왜 그랬을까? 그게 어떤 생존에 약간의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게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은 먹거리가 풍족하지 않아서 인구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이 메소아메리카 지역이 빙하 시대가 끝날 때 그 어떤 지역보다도 동물 자원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동물이 없어. 실제로 메소아메리카를 보면은 알파카, 라마 같은 거나 있지 소, 말, 돼지 없습니다. 대형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 고산지대잖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되게 황폐화된 땅이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특히 못 먹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사회적인 계급이 낮아. 그럼 나는 못 먹는 거예요. 근데 하필 이때는 이제 아즈텍이 통일왕국이잖아요. 안정이 돼가지고 인구가 늘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뭐 옥수수, 콩 이런 걸로 대체가 되겠지만 1400년도를 기점으로는 흉년까지 벌어져가지고 식량이 부족한데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거야. 그것 때문에 식인을 했을 거란 추정은 있는데 그럼 식인이 도움이 됐을까?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매년 식용포로 잡아먹히는 사람이 한 15,0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15,000 많지만 희생자로 생각하면 많지만 이걸 어떤 식량원으로 생각하면 200만 명이 먹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치킨 같은 건가? 별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위정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찌됐건 사람을 죽여가지고 얘네한테 고기를 공급하고 있어. 그러면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층에서는 어찌됐건 우리 왕이 그래도 다른 데서 사람 잡아가지고 고기를 주긴 준단 말이야. 명절 이럴 때.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방법보다 부족한 동물 막 키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사람 먹이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었을 거다. 이런 추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즈텍의 식인 풍습은 이 사람들이 악마여서라기보다는 자연환경 차이 그리고 그 당시 통치권자가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식인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는 좀 놀랐던 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생각 없이 봤던 조선의 허벅지살을 베서 이렇게 하는 인간은 거. 이게 먹을 만큼 베려면 꽤 많이 베야 될 거 아니야. 꽤 많이 배야 되거든. 그리고 그 당시 의료를 생각해보면 그것 때문에 더 나서 사망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 그런 고사가 굉장히 많이 관찰된다는 거 그리고 그게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다는 게 좀 특이했고 그러게.
그다음에 아즈텍이라 그러면 이 밈이 있어요. 악마조차 놀랄 문명, 뭐 세상에서 가장 악했던 문명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실제로 보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이면에는 어떤 압력이 있었구나 그런 방향을 것들을 좀 알게 찾았습니다. 됐습니다. 어쨌건 뭐 여러분들 뭐 생각 없으시겠지만 시기는 불리합니다. 생존에 불리하다. 하면 안 되는 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고기가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냄새를 제일 역하게 느낀다고 해요. 수술방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보비로 막 이렇게 타는 냄새 나면 그게 고기 탄 냄새랑 다르잖아요. 되게 역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옛날에 수호지 보면 그 인육만두. 인육만두 그거 되게 맛있게 먹는다고 기억나는데. 망가지면은 그거를 탐미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건 정신질환이에요. 하여튼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의학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